입시 우문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입시 우문현답을 찍는데 사실 입시 우문현답을 그동안 좀 잠정적으로 좀 찍지 않았던 이유들은 나중에 선생님은 또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유가 있어요. 섣불리 찍기가 힘든 입시 변화가 너무 급변한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데이터를 좀 기다렸던 게 있는데 그건 선생님이 추후에 찍도록 하고요. 오늘은 선생님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수능이 147일 남았습니다. 근데 그 관련돼서 선생님이 이제 아직도 좀 혈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너무 아침에 선생님이 어떤 댓글을 확인을 하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까 싶어서 좀 쓴소리를 겸해서 좀 강하게 얘기할 게 있어서 영상을 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지금 3, 4년 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회자가 될 줄 몰랐는데 수능 D-150일 지금부터 공부해도 될까요? 라는 영상을 3, 4년 전에 찍어서 올렸던 게 아직도 수능 150일쯤이 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주나 봐요. 그래서 그 영상에 보고 한 8분짜리 영상인데 우리 제자님들이 고맙게도 많이 동기부여가 되고 실제로 이제 성적도 많이 뭐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올렸습니다 하는 댓글도 감사 댓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라벨이라 그러나요? 스터디, 그죠? and life balance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워라벨이란 말에서 그죠? 일하는 것과 삶의 사이의 어떤 밸런스. 요즘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삶의 질 부분. 근데 공부도 쉬엄쉬엄 해야 된다. 뭐 이래서 스라벨. 그래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이 영상을 죽어라 공부해야 된다.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해야 된다라는 영상에 대해서 어떤 친구가 댓글로 근데 모 선생님께서 아니 뭐 좀 쉬면서 하라 그러던데요. 뭐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나와서 행여나 지금 또 우리 코로나 시국에서 독학재수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좀 착각하고 있을까봐 좀 쓴소리를 겸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선생님이 신촌 메가스터디에서도 근무를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최상위, 그다음에 이제 대치동 뭐 깊은 생각 학원이라든지 뭐 그래서 극상위권 친구들도 지도를 좀 했었고 뭐 또 강북 메가스터디라든지 그래도 나름 메이저급 재수학원, 그다음 메이저급 대치동의 큰 학원에서 상위권 친구들, 그 다음에 진짜 또 말도 안 되는 저 밑에 급 선생님 또 단과도 했기 때문에 진짜 아무 베이스도 없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 지금 강의한 지 14년, 15년 됐는데 저 밑에 레벨부터 극상위권 레벨까지 참 오랫동안 많이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 경험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 제자님들. 자, 공부를 좀 쉬엄쉬엄 혹은 좀 짧게 해도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신촌메가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보면요. 신촌메가 스터디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처에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연대, 그렇죠. 또 이대, 뭐 좀 더 가서 뭐 성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의 친구들이 반수생으로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시 결과도 그 친구들이네요. 그러니까 보면 사실 연대급 이상, 스카이급 뭐 그런 뭐 그죠? 최상위권 대학 이렇게 갈 친구들 성적대면 이미 공부 누적치가, 삶의 공부 누적치가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조금 쉬었다가 짧게 6개월 에너지를 빵 하고 폭발시켜도 돼요. 그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워낙 베이스가 탄탄하고 또 반대로 입시 공부하면서 너무 지칠 대로 지쳤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금 쉬었다가 6평 이후에 반수할 때부터 에너지를 빵 하고 폭발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렇게 보면 연대 다니는데 반수할, 너 왜 반수해? 서울대 갈래? 그래 서울대. 얘는 서울대인데 반수, 너는 왜? 의대. 그래 의대. 이해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짧게 공부해도 되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선생님이 선을 긋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다시 한번 댓글로 또 그런 내용이 달릴 수 있어요. 저는 뭐 그런 대학 아니었는데 됐습니다. 맞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죠. 당연히. 학생들마다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지난 15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통계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분포를 따른다라고 전제했을 때 대다수 한 7, 80%, 8, 90%의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어라 공부하세요. 일주일에 하루씩 쉬어서 학습의 효율을 높인다. 맞아요. 맞는데
그게 해당되는 친구들은 좀 어느 정도 기본기도 돼 있고 학습도 할 줄 아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가운데서 대학을 대충 가도 대화하는 친구 있나요? 없잖아요. 모두가 어때요? 최상위권 대학 희망하고 혹은 뭐 자기가 원하는 학과 꿈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죽어라 온 힘을 다해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N수생들, 독학재수하는 친구들 하루 12시간 공부 시간이 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인강을 듣건 학원 수업을 듣건 뭘 하든지 간에. 알겠어요? 자, 선생님이 살면서 개인적으로 천재 3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3명 중에 3명이 천재. 근데 3명 중에 한 명 ABC라고 할게요. 한 명은 꼭 자기를 이런 얘기 하면 자기 좀 빼달래. 자기가 무슨 천재니. 근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A라는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서울대 나왔고요. 물리교육학과 나왔습니다. 저는 이 친구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정확하게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천재적인지 압니다. 진짜 와, 왜 이렇게 똑똑해? 여러분 따라하면 안 돼요. 정석을 눈으로 풀어요, 이 친구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정석 세대니까. 근데 서울대학교 물리교육학과를 가서 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또 서울대학교에 박사과정까지 밟았습니다. 얘는 무슨 천재야. 이게 천재가 아니면 뭡니까? 아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박사 석사과정을 밟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님들? 근데 그걸 해냈어요. 왼발로 축구하면서 오른발로 발로 농구 하나요? 하여튼 그걸 한 급입니다. B라는 이분은 선배예요, 선배인데 똑똑해요. 그래서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대학생 때 땄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래요. 영어만 잘 되면 국내 회계사 자격증보다 미국 회계사 자격증 따기가 더 쉬워. 이렇게 말이 쉽죠. 일단 영어가 튀어야 되는데. 근데 학생 때 그걸 땄다니까요. 천재죠. 한 학기 휴학하고 딴 걸로 제가 기억, 이건 제 선생님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한 학기 휴학하고 딴 걸로 기억합니다. 이 C라는 친구는요, 선생님 이제 동기인데 20년 지기 친구예요. 이 친구는 4년 동안 딘스 리스트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따지면 이제 고등학생으로 따지면 전교 1등이요.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기도 힘들죠. 그죠? 근데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대학에서 4년 내내 8학기 동안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딘스 리스트에 올랐던 친구입니다. 천재잖아요. 근데 자기는 천재 아니래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원을 갔습니다. 카이스트 금융공학을 갔어요. 그리고 뭐 굉장히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 회사에서도 에이스로 야, 너 잘한다, 일을 잘한다 해가지고 또 박사과정까지 이 지원받는 회사에서 지원받으면서 등록금 지원받으면서 그래가지고 회사 연봉도 80% 받으면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죠. 과정까지 다 밟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증권사에 스카웃 돼가지고 그 회사에서 원래 회사에서 지원받았던 것들은 다 이렇게 다 캐시백 해주고 다시 딱 가서 굉장히 커리어 워먼으로 네 대단한 친구 천재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 세 명의 천재를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건 내가 주변 최소한 10년 가까이 뭐 20년 이렇게 본 친구들이거든요. 선배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쌤 천재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놀면서 공부 안 했는데 뭐 공부 조금 하고 성적 이게 아니라 심지어 여기서 이 C 친구는 하여튼 뭐 사생활이 좀 섞여 있는데 커플이었는데 이 커플 형하고 선생님하고 또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이 지켜봤단 말이에요. 나는 이 친구가 허투루 놀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나나 술 마시고 놀았지. 죽어라 공부했어요. 제자 얘기 하나 해줄게요. 선생님 지금까지 만났던 15년 강의하면서 가장 똑똑했던 제자는 대치동에서 만났던 친구입니다. 이제 우리 실명을 밝히긴 그렇고 이제 유명한 우리 또 그 수학 선생님 아까 선생님 학원 얘기를 했네요. 우리 또 한성원 선생님 네. 그 우리 깊은 생각 학원에 지금은 이제 조금 매출액이 조금 빠지시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대단하신 선생님이죠. 근데 그 당시엔 더 대단했어요. 이게 뭐 엄청난 진짜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극상위권 반에 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 어머니한테 선생님이 영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제이 선생님 얘기를 우리 아이가 좀 들으니까 조금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어머니 어떤 얘기입니까? 공부 좀 쉬엄쉬엄 하라고. 네? 아이가 막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공부를 해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애를 부르긴 불렀어요. 어머니한테 연락은 왔으니까.
근데 그걸 불러다 놓고 야 개똥아 너 공부 좀 덜 해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둘러서 뭐 개똥아 너 저기 어머니가 걱정하는 건 알고 있지? 그랬더니 네 그래. 네, 제가 두 가지 배웠어요 그날 그 제자님한테. 그래 우리 개똥이는 공부가 재밌니? 농담처럼 물어봤더니 선생님 뭐 저라고 공부가 재밌겠어요. 그래서 그치 재미는 없는데요 기쁠 때는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수학 문제집을 한 권을 풀면 그 문제집에서 모르는 문제가 하나 나올 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건. 그러니까 그 친구는 문제를 푸는 이유가 내가 모르는 걸 찾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문제집을 풀어가지고 모르는 게 나오면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 덕에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와,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좀 참고적으로 그 친구 고3 아니었습니다. 고2였어요. 더 소름. 고2였습니다. 고2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개똥이는 뭐 당연히 이과였으니까 뭐 의대가 목표니 꿈이 있니? 이랬더니 정말 의외의 답이 왔어요. 목표와 꿈이 없대요. 그럼 뭐야? 그래?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진짜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진짜 우문현답이었어요. 제자에게 배웠습니다. 이게 10년 전 일입니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는 제가 하고 싶을 게 생길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공부를 못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 마인드로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부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든 성적을 더 높이고 싶고 그런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친구들이니까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죠? 구글 AI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해 줄 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 포마스쿨 또 기존 우리 제자님들도 이 영상을 추천받아서 지금 보고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에 관심이 없는 맨날 게임 방송이나 보고 공부에 뭐 유튜브 한 번도 학습과 관련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영상이 뜨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떠서 지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가능성과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 거 맞아요. 맞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공부해야 성적은 오릅니다. 되게 잔인하게 들릴 거고 혹은 뭐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하는 좀 아재스러운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저 사람 완전 헛소리한다. 나 적당히 쉬면서 공부하니까 공부 능률 더 올랐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선생님은 정말 현장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있고 대다수 친구들은요 스라벨, 워라벨 이런 거 못 지킵니다. 진짜 쉬는 건 언제 쉬는 거냐면요, 우리 제자님들 어쩌다가 그냥 진짜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어쩌다 오늘 하루 한 3-4시간 잠깐 쉬고 그게 또 기쁜 거예요. 그게 재밌는 겁니다. 허구한 날 놀고 또 놀다가 공부 좀 해보다가 맞아 스라벨 해야 돼.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 이러면서 또 자기 합리화 쩔지 마시라고요. 특히나 아직 어딘가에 소속돼 있지 않는 독학하는 친구들. 진심을 다해 얘기합니다. 이런 천재들도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합니다. 어디서 어줍잖게 어깨너머로 이렇다더라 하는 이야기,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잖아요. 쉬엄쉬엄 공부해라. 그래야 효율이 오른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마지막 얘기. 효율은요. 우리가 양과 질이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얘기입니다. 양과 질이라고 얘기하죠. 양과 질이라고 얘기하죠. 질이 높아져야 된다. 즉 쉬어가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논리는 이거예요. 공부하는 양보다 질이 높아져야 된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양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절대 질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양이 안 돼 있던 친구들은 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얘기합니다. 온 힘을 다해 일단 양을 채워 넣으세요. 물론 이 말이 양만 채우면 된다. 공부하는 시간만 멍하니 좀비처럼 앉아서 보내면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집중도 해야 되고 공부의 질 퀄리티도 높여야죠. 다만
양이 전제돼 있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수험생 기준으로 이제 수능이 15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 얘기 세 번째입니다. 죽은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공부하세요. 그러면 가능성,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알겠죠?